네, 2025년 11월 25일 월급날, 네,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그렇게 한동훈을 싫어하나? 국민의힘 지도부 왜 이렇게 한동훈을 증오하나? 이런 얘기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한번 좀 따져 묻는다? 뭐 한번 살펴보는 것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를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전 시간에 다룬 것처럼 장동혁 대표를 만나면서 몇 번을 쭉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나자 그러면 대부분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나줍니다. 그래서 저 만나고 다녔는데 공통적인 얘기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이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국민의힘 지도부 A, 국민의힘 지도부 B 이랬는데 더 많습니다. 많은데 A라고 하는 집단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또 B라는 집단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A씨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A씨입니다. 한동훈은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인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안 됩니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사람,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해보자고 한다면, 한동훈이 말이죠.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를 도모해보고자 한다면, 즉 국민의힘과 같이 가려고 한다면 그간의 배신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은 즉 그 반성과 사과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몇 개의 장면이 있죠. 한동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12월 15일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동훈 친한계 13명인가 합류해서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 그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날인데, 그날 이제 의총이 열렸죠. 어쨌든 자기 1호 당원 대통령을 소추시킨 날이니까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총장에 한동훈은 당시에 뭐 지금도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의총장에 또 공격을 받을까봐 의총장에 나서질 못했어요. 한동훈 데려와! 당대표 데려와! 그래가지고 그때만 비서실장 누구죠? 그 강원도에 그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한동훈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한동훈 앉혀놓고 뭐 그때 뭐 날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냥 뭐야? 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갔죠. 그러니까 한동훈 하는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표결했습니까? 그때 다 뒤집어졌죠. 막 날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예, 뒤집어졌어요. 제가 표결했습니까는 또 무슨 말입니까? 한동훈의 생각에 따라서 친한계 의원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가가지고 탄핵 아래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근데 내가 표결했습니까?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죠. 책임 회피. 예, 이런 얘기들. 또 얼마 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준 한동훈의 워딩이 있습니다. 네, 한 달쯤 됐나요? 방송인가 유튜브인가에 나와서 거기서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같이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지금 공석으로 돼 있죠. 인천 계양을에 나가실 겁니까? 당에서 뭐 나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저는 희생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는 희생만 해야 되죠? 내가 또 희생하라는 얘기냐? 첫 번째, 언제 희생했지 한동훈이?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의 구름낀 변뇌를 쬐서 찌그러져 있던 사람 2단계, 3단계 생긴 법무부 장관. 그래, 끝나고 나니까 또 당 비대위원장, 당대표. 총선 말아먹고 또 당대표 됐잖아. 예. 뭘 희생했는데? 당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된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계속 희생하라는 거냐? 나는 희생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당대표가 좀 희생을 하면 안 되나? 그게 지도자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오래 한 사람들, 오래 안 해도 돼요. 몇 년 정치판에서 좀 이제 굴러본 사람들은 이게 공식이에요. 당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 어려운 요구인지 알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당이 요구하면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왜 또 희생해야 되는 거냐? 나보고 왜 희생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 이런 몇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제가 아까 집단인격 A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한 거가 그 태도 바꾸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어. 뭔가 해보자고 한다면 그동안에 자기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다. 여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A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B들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훈은 12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내란 자백이라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민주당 내란몰이에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이후에 윤석열 탄핵으로, 윤석열 내란 재판으로,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 내란몰이로 이어졌습니다. 통합도 좋지만 이런 배신자와는 할 수 없다는 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당과 지지층 내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한동훈의 세력, 친한 그룹을 이끌고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앞장선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계엄 해제는 요구할 수 있죠. 뭐 한동훈 말 맞다나 그때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난 거는 또 맞는 얘기예요. 계엄 해제에 앞장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예. 뭐 윤어게인 세력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부터가 계엄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엄을 해제하는데 앞장선 거는 그거는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엄 해제 이후에 탄핵에 내란몰이에 앞장선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특히 12월 6일 날 원래는 대국민 담화를 하려다가 하루 미뤄서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계엄이 12월 3일 새벽이었으니까 한 나흘 뒤인데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빨리 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일은 여러분들에게 당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내 거취 문제는 이름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대국민 담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난짝 엎드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랬고, 예.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당과 정부가 국정 운영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 거취는 당이 이름하겠다. 이러면 된 거잖아.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딱 보고 한동훈이 한마디 했잖아요. 내란 자백. 윤석열이 내란 자백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란 뭐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던 민주당이 내란 아니야 이러면서 하던 민주당이 집권 여당 대표가 그 당 1호당은 대통령의 워딩을 내란 자백이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야 저거 내란이란다. 한동훈이 내란이라 그랬어. 내란몰이 시작.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전혀 계엄 해제는요. 그 당시에 한동훈계로 사무총장 하던 장동혁 지금 현 대표도 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습니다.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통합도 좋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또 그 집단 인격 비에 또 다른 사람 얘기인데 통합도 좋지만 배신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당 내부에 그리고 지지층 내부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승리하고 정치 세력화를 기하는 공식 같은 게 있죠. 첫 번째 통합, 두 번째 혁신, 세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타고 올라가는 거 뭐 등등이 있습니다. 예. 공식 같은 거예요. 통합해야죠, 당연히. 아니 통합을 하다 못해 외부 세력과도 통화하잖아요. DJ가 JP 아니 유신 세력의 탄압을 혹독하게 온몸으로 받은 DJ가 유신 잔당도 아니고 유신 본당이라고 주창하는 JP 세력과 DJP 연합을 맺어가지고 정권을 가져오라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평생 민주화 운동했던 YS가 군사 정권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후계자들 노태우 정권하고 또 JP 유신 잔당 세력 본당이라고 일컫는 JP 세력이랑 해가지고 3당 합당했잖아요. 1990년도에 했잖아. 그런데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성 없이는 통합 안 됩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통합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은 자기 살라고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좀 도모하고자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이 이게 뭐 해장국 뼈다귀 이제 뭐 설렁탕이 있으면 이거 한동훈이 살코기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그냥 설렁탕을 이제 오염시키는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쭉 듣는 느낌이 그래요. 이런 사람과 통합해왔자 당만 오염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당만 분탕질 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한계 한동훈과 친한계 한동훈 요즘 와서 이제 좀 국민의힘에 잘 보이려고 뭐 이게 정부 공격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탄핵 지난 4월 4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6.3 대선 치르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마 한동훈과 친한계가 내부를 공격한 내부 총질한 건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과 지금의 현 여권을 공격한 건을 비율로 나누면 한 8대2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내부 총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반면에 이준석은 상당히 변화가 있었어요. 이준석은 최근 특히 한 두어 달 됐는데 특히 자기의 이 화력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 연대의 가능성, 통합의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쭉 만나본 결과 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이준석과는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한동안은 절대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A씨가 했던 말에 담긴 함의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해보자고 한다면 그간의 배신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 반성과 사과, 즉 태도의 변화가 한동훈과 혹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